우선 다음 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우선 일본 BOJ와 네네. 연준 FOMC 결과를 좀 소화하는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도 좀 증시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환율 이야기 자본시장 영업부의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환율도 그랬지만 증시가 특히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 미국 미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우울하셨을 것 같은데 저 네네. 또한 그랬고, 또한 이제 또 가상화폐 시장도 네. 또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선 네. 이슈도 있었고. 네, 그럼 이제 증시 조정과 관련해서 좀 환율 이야기 같이 좀 엮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환율 같은 경우는 거의 1380원대에서 갇혀버렸습니다. 위로는 90원에서 막히고 아래로는 70원대 후반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면서 거의 위아래 10원 정도의 매우 좁은 박스권 등락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좀 환율이 내려갈 요인이 오히려 많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바이든 후보 사퇴도 있었고, 그 대신에 이제 부통령인 해리스가 이제 유력 대선 후보로 올라오면서 네. 좀 미국 대선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해소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엔화랑 위안화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였기 때문에 맞아요. 좀 환율도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선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좀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큰 폭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좀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조정됐습니다. 우선 이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됐고요. 네. 이번 주에만 거의 코스피 시장에서 7천억 달러 넘게 이제 외인이 팔아치우면서 좀 이런 부분이 환율 상승에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좀 금주에는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시 조정 때문에 환율도 쉽사리 내려가지 못하고 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환율도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미국 대선도 그렇죠. 좀 눈치를 봐야 되고 증시 조정도. 근데 특히 좀 최근의 이슈가 이제 원래 일본 여행 하필이면 더 네네. 많이 갈 때 그렇죠. 엔이 지금 강세를 되게 보이고 있어요. 네네. 엔 강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저번 주부터 이제 엔화가 오르기 시작해서 일본 여행은 이제 거의 막차 탔다라고 그래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달러당 엔화 환율이 이제 160엔에서 거의 지금은 150엔대 초반까지 급락했죠.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우선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차별화에 대한 기대가 좀 이 환율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선 미국은 좀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연내 최대 3번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가 형성돼 있는 반면에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가 작용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일 금리 차도 좀 축소됐고요. 엔화도 좀 본격적인 강세 구간에 진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또 엔화가 강해지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도 이제 청산이 발생했는데요. 네네.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이제 저금리 통화를 빌려서 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일종의 그렇죠. 투자 기법 중 하나인데 이제는 엔화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엔화 매도 포지션과 상대 통화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반대로 이제 엔화 매수, 상대 통화 매도 포지션이 이제 새로 구축되면서 좀 엔화가 강해진 측면이 있고, 그 반대로 그 상대 통화인 호주 달러나 멕시코 페소와 같은 엔캐리 상대 통화들은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상태였습니다. 예. 결국에는 엔이 어쨌든 금리 높은 대로 더 많이 투자가 들어가니까 결국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엔에 대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엔화 강세를 만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반대로 되면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좀 주요한 이벤트들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통화 정책 회의들이 많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까지 있고요. 우선 수요일 오전에는 일본 BOJ 금정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최근 금정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이제 일본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본 정치권 안에서도 BOJ의 좀 금리 인상을 좀 압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우선 이번 금정위에서는 지난 회의 때 예고했던 대로 국채 매입 축소 계획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좀 최근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인상할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채 매입 축소까지 하고 추가 금리 인상까지 해서 이럴 경우에는 엔화가 더욱 강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연준의 FOMC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선 최근 발표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7월 인하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지표들, 뭐 물가나 고용, 뭐 PMI, 뭐 이런 경제 주요 지표들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시그널이 나올지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뭐 중앙 주요국 이제 통화 정책 회의 때 어떤 뉘앙스를 보이냐 네. 이런 것도 잘 읽어야 좀 대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주 좀 중요한 전망, 저희 환율 전망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선 다음 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우선 일본 BOJ와 연준 FOMC 결과를 좀 소화하는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도 좀 증시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증시가 이제 조정 국면을 좀 끝내고 다음 주에는 좀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환율도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조정 국면이 계속 지속된다면 오히려 지금 수준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75원에서 1395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유로 최근에 강세 모멘텀이 좀 꺾이고 있긴 하지만 원화가 유독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500원에서 1,52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금정위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BOJ가 이제 국채 매입 축소에 이어서 추가 금리 인상까지 나설 경우에는 환율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서 이번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890원에서 925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우선 다음 주에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에 이제 증시가 좀 다시 회복을 할지 네. 아니면 이대로 뭐 조정이 계속 조정 국면을 이어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FOMC나 일본 금정위에서 나온 이제 통화 정책 회의의 뉘앙스를 잘 분석해서 저희가 좀 잘 대응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